8번도 했고 9번. 자,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자, 보세요.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할 때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가려움, 시원함, 뭐 불안함, 기분 좋음,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비파사나 명상 많이 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주로 마시 계열에서 쓰는 방법이죠. 노팅이라고 해서. 분명히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초보자들한테 이게 그냥 이름만 붙이고 이걸 보라 그러면 잘 보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산란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렇게 주의가 그쪽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한계가 있어. 예를 들면 내 마음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마음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걸 불안함이라고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규정 지을 수 있나? 어떤 불안한 마음도 있고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고 약간은 기대감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 여기 어때 이게 가려움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게 가려움이야 라고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있나? 가려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가려움이 굳이 따지자면 59%? 따가움이 한 30%? 뭐, 눌리는 느낌이 뭐 10%?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하는 순간 실제를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보 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끝까지 그걸 권유할 바는 아니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좀 현상이 일어나냐면, 혹시 마시 계열에서 오신 스님들, 미얀마 스님들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들으려고 함, 잡으려고 함, 잡음, 들으려고 함, 들음, 가져오려고 함, 가져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붙여. 가려움, 따가움 계속.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한 5개 붙일 걸 한 20개쯤 붙이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럴 수 있겠죠? 계속 잘게 쏘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가짐이. 계속 날카로워져 있어야 돼. 계속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엄숙해. 그놈의 독일 병정 같아. 웃음이 없어. 유머도 없어. 그래야 되겠지. 계속 알아채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명상에서? 우리가 명상을 왜 하냐 도대체? 깨달으면 둘째치고. 명상을 함으로 해서 좀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좀 나은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나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부드러워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수용적이 포용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따져보면 여기에도 원인이 있단 말이야. 너무 과도하게 이름을 붙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해보셔. 잘 안 돼. 일상생활 하면서 해보세요. 벌써 가려움이라는 그 개념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규정 짓는 순간 그건 개념의 세계거든요. 딴 생각을 하는 거지. 뭐라 그랬어요? 딴 생각. 뭐라 그랬어요? 과거나 미래 생각인 거야. 실제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느낌에는 감각, 감정, 무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건 또 뭔 소리냐? 보세요. 느낌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빨리는 이제 웨다나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느낌 숫자를 썼는데 이렇게 탁 치잖아요, 이렇게. 감각이죠. 느낌이 진짜 따갑잖아요, 이렇게. sensation, feeling. 그리고 여기 은하방송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꿀꿀해? 무드. 그게 다 생각은 아니지.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다 결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오온이라고 그러죠. 오온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온이지. 수온. 그 온이 무슨 온자예요? 무더기 온자잖아요. 반짝한다라고 하는데 왜 무더기라는 용어를 쓰냐 하면 느낌의 무더기. 느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 느낌의 무더기 안에 포함된다고 해서 느낌의 무더기인 거야. 아시겠죠? 다 결이 다르지만
생각이라는 무더기나 몸이라는 무더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생각과는 엄연히 다르다. 느낌이 생각과 다르고 느낌 중에서도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명상이 발전한다. 느낌을 보되 생각이나 주석을 덧붙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우리 불자들 다 들어보셨죠? 견청정이라고 그러죠? 견청정. 발리어는 이제 디티위스디라고 하는데 볼견자, 청정하다. 견청정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견청정인 거예요. 그럼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빨갛겠지.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파랗겠지. 그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여기 안경이 청정해야 돼. 무색무취해야 돼. 그게 견청정이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자 명상 발전의 기준이에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과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빨간색 사과가 있으면 그 빨간색 사과는 우리 태양광선 중에서 빨간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빨간 사과 안에는 빨간색이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얀색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얀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배우셨죠? 과학 시간에? 그러니까 이 마스크에는, 하얀 마스크에는 하얀색이 없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것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 잣대를 가르쳐 주는 게 학교 교육이지. 그죠? 더군다나 뭐 이념 말할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자세야, 자세.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으나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좀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지. 그거예요, 그거. 자세가 중요해. 명상가의 자세는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집중하고 통찰, 이 얘기하고도 다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집중해서 내가 선택한 것만 보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세상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싫든 좋든, 나한테 유쾌한 기분을 주든, 싫은 기분을 주든,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 다 봐야 돼. 내가 선택하면 안 돼.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지혜로워진다고. 사실은 사티라고 하는 건요,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인 거야. 계속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정보는 죽은 정보죠. 김춘수 시인의 이런 시가 있죠.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가 있죠. 이제 다 아시죠? 뭘 의미합니까? 내가 뭘 알아차리기 전엔 그건 나한테 없는 거야. 내가 비로소 알아차릴 때만 비로소 나한테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10가지 정보를 알 걸, 사티하는 사람은 어때요? 20가지, 30가지, 100가지를 알겠죠. 그럼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지. 10가지 정보를 가진 사람하고 100가지 정보를 가진 사람하고 누가 더 객관적인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더 정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판단을 적어도 할 가능성이 많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집중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집중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10가지 정보 들어올 것도 막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느낌을 보면 볼수록 느낌에는 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체. 아지랑이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는 가만 보세요. 돈을 더 많이 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거든. 아, 우리 자식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 즐겁거든. 좋은 느낌을 주잖아. 맛있는 음식, 좋은 느낌을 주잖아. 좋은 집, 좋은 느낌을 주지. 좋은 차. 싫은 거, 나 욕하는 놈, 멀리 해야 돼. 나한테 싫은 느낌을 주니까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거는 더 많이 가져오고 싫은 느낌을 주는 건 더 많이 쫓아내는 것. 그게 사는 과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있지도 않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전제하에 더 많이 긁어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명상가는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느낌이 왔을 때 좋은 느낌은 명상가니까 좋은 느낌을 느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이지. 싫은 느낌은 싫은 느낌이야. 좋은 느낌이 왔을 때 그걸 즐길 줄 알아요. 싫은 느낌이 왔을 때 일반 사람처럼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상한다고 해서 무슨 가난한 사람이 되라든가, 뭐 목석이 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뭐 지적으로 이해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돼요? 명상을 통해서 계속 느낌을 봄으로 해서 과연 그렇구나 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느낌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뭐 따라? 나에게 오는 것일 뿐? 네, 조건 따라.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알아야 돼요. 원인은 내가 짓는 거지만 결과는 어떤 원인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거죠. 그죠? 뭐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결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원인뿐이잖아요. 느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름 눈 보는 거라 그러면 안식과 눈과 대상이 있을 때 파사가 일어나면 일어나잖아요, 느낌이. 그거는 결과물이지. 느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느낌이라는 결과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로 나한테 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그건 어때요? 비로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 안에 들어오고 원인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그래서 그 반응을 적절하게 하면 좋은 행복으로 갈 것이고 계속 우둔하게 반응하면 더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명상 경험 중에 Meditation is surrender. 무슨 소리냐면 명상은 항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물에 대한 항복을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이루어진 결과물을 그거는 붓대 해랩이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병이 걸려서 나이가 들면 죽어야 돼.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애걸복걸 한들 바꿔지냐고. 결과는 누구도 못하는 거야. 그건 포기해야 돼. 그거에 집착할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원인을 짓는데 그걸 투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려면 뭐예요? 뭐가 결과고
뭐가 원인이고 이걸 구별해야 되겠지. 결과는 포기하고 빨리빨리 좋은 원인을 줘야 된단 말이야. 느낌은 결과예요. 나한테 그런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데 결과물인데 그걸 계속 바꾸려고 하면 되겠냐고. 안 되죠. 왜? 결과물이니까. 아시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한 반 정도 이해하신 것 같네요.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지만 사실은 이게 번역이 될 때마다 그 뜻이 달라지거든. 부탁해서 얘기하신 찌따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찌따라고 사념초 얘기할 때. 지금 아까 우리가 사념초가 신수신법이라고 그랬어요. 가야, 웨다나, 찌따, 담마. 그리고 가야는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떼버리고 법은 아까 조건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떼버리고 그럼 마음에 뭐가 남아요? 웨다나하고 찌따가 남죠? 그러면 웨다나를 뺀 그게 다 마음인 거야. 아시겠어요? 느낌을 뺀 게 다 마음이야. 부다가 얘기하는. 이해되시죠? 명쾌하잖아요. 명쾌해.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마음에는 느낌은 안 들어가는 거야. 어떤 게 있을까? 우리 퍼셉션, 오온에서 얘기하는 상이 있죠? 상? 그런 거. 어떤 인식하는 기능. 또는 아까 한참 얘기했던 우리의 반응. 분노심, 기쁨, 질투. 이런 게 다 마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이제 여기까지 해보자.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그 마음이라는 거, 그 식이라고 하는 걸 하나 떼놓고 마음 부수라는 게 이렇게 52가지, 쉬운 2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입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온,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불자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온이 뭐예요? 온?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색은 까야겠죠? 산열초에서 떼놓고 수상행식 식은 그 마음자리니까 곧 떼놓고 그럼 뭐가 남아요? 수상행이 남지. 그죠? 3가지 남죠? 3가지 남죠? 수상행. 그리고 산염초에서는 뭐가 남았어요? 수하고 찌따. 마음이 남았죠?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돼? 결국 외단할 때면 뭐가 남아요? 행하고 상행이 남지. 그게 찌따란 말이야. 근데 너무 어려워졌어. 일단 그러면 52가지 마음 부수에 또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죠. 52가지 마음 부수, 색깔이 입혀지는 거기에 수, 외단화가 있고 상, 인식하는 거, 개념의 작용, 그게 있어요. 그 2가지 있지. 그걸 빼면 몇 개가 남아요? 52가지 중에 2개 빼면 50가지 남죠? 그게 행인 거야. 그건 뭘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우리의 반응. 이해되세요?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면 찌따라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느낌을 뺀 나머지니까 대부분이 뭐겠어요?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질투심, 분노심, 욕심, 이런 거. 후회, 걱정, 이런 거.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느낌은 결과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랬지? 찢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우리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면, 마음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 중에서, 느낌이라는 것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떼놓고, 찢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관찰은 결과물에 대한 관찰이지만, 마음, 찢다에 대한 관찰은 뭐에 대한 관찰이에요? 반응. 원인에 대한 관찰인 거지. 원인에 대한 관찰이에요. 내가 어떻게 원인을 짓는지. 이해되시죠? 명쾌하죠? 명쾌해요. 모호한 게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네. 자.
그 정도 하고. 자, 그죠? 느낌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 등의 마음이 일어남. 다 이해되시죠? 자, 아까 느낌에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느낌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만큼 반응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좋은 느낌에는 어떻게 더 가지려고 그러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느낌을 주잖아요. 더 가지려고 그래. 욕심의 마음으로 반응한다고. 싫은 느낌에는 화의 마음으로 반응하지. 그저 그런 느낌에는 어리석음의 마음으로 반응을 해요. 욕심, 화, 어리석음 뭐예요? 탐진치, 삼독심이죠?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마음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명상의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느낌을 없애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목석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건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해서 이해하시죠?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마음, 그게 뭐겠어요? 평정심인 거지. 욕심이나 화나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그게 평정심이에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 오늘 같은 뭐 가을날, 일요일날 아침이나 뭐 봄에 그 일요일날 아침에 집에서 푹 자고 이제 눈을 팍 떴는데 밖에서 새소리는 짹짹거리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고 그럴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나는 원망하는 것도 없다. 모든 게 명쾌하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거야. 그죠? 그때 마음이 어때요? 삼복심이 없잖아요. 원하는 게 없고 원망스러운 게 없잖아요. 어리석음이 없고 명쾌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평정심이에요. 그게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안 한 사람들은 어떤 행복이나 평정심을 쟁취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근데 아까 그 마음은 뭐예요? 뭐가 없는 상태지?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고 화가 없고 어리석음이 없잖아.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이게. 명상을 안 하면 이해하기 어려워. 진정한 평정심은 뭐를 쟁취해서 갖추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삼독심의 마음을 가래라고 부르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땅하라고 할 때 그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가래라고 하는 게 욕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와 어리석음도 포함하는 거다. 어리석음은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화나 욕심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란 말이야. 잠재적인 화나 욕심의 마음인 거지. 그래서 세 개 다 삼독심의 마음을 가래라 부르고, 원리상으로는 어리석은 마음 한 가지.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결국 욕심의 마음이든 분노의 마음이든 어리석은 마음이기는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탐치, 진치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본래의 어리석은 마음을 치심이라 그러는 거. 이해 되시죠? 가래의 마음을 알아차릴수록 역시 그것도 뭐가 없음을 알게 된다?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된다. 근본적인 해결은 그것의 실체 없음을 보아서 무가치함을 알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하고 원리는 같아요. 흔히 마음은 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과 그것에 대한 반응을 모두 지칭한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느낌이나 그 반응이나 다 싸잡아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르다는 거지. 알겠죠? 마음을 마음 챙김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만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뭐가 가능하겠어요? 해방이 가능하다. 바라본다는 것은 일정한 거리두기이고, 거리두기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동일시의 반대말이지. 이 사티라고 하는 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명상의 처음이자 끝인데, 이게 무한 변주를 해. 무한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뭐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라본다. 본다. 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라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바라보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만 바라본다는 현상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라보여지는 대상하고 바라보여지는 주체가 있으면, 내가 바라볼 수 있다, 뭐를 바라볼 수 있다,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 그 바라보는 그것은 저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보세요. 눈이 눈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멍청이들은 그래. 거울에 이렇게 눈 비치면 눈 볼 수 있잖아. 그것은 거울에 비친 내 눈의 영상을 보는 거지, 내 눈을 보는 게 아니지. 소리가 귀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 그거 왜 그러겠어요? 주체는 주체를 볼 수 없는 거거든. 대상이 있어야지만, 대상과 주체가 있어야지만 뭘 본다, 듣는다, 안다라는 현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내가 아닌 거지.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보여지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 아닐 수밖에 없잖아.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저것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 본인이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겠지. 그러니까 느낌이나 생각을 계속 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난주하는데, 느낌이나 생각을 점점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될수록 그건 내가 아닌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까지 이해되셨으니까.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일정한 거리두기이고 동일시의 반대인 거지. 그죠? 그 자체가, 개념 자체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동일시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거리두기이고, 근데 또 이게 중요해. 뭐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거 보여요, 이거? 안 보이잖아요. 손금이 안 보이잖아. 손금이 저기 5m쯤 밖에 있으면 이거 보여요? 안 보이지. 제대로 바라보는 것은 그 의미 자체로 적당히 거리두기라고. 그렇겠지. 적당히 거리두기야. 제대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거리두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결국 뭐 토요일 날 이 시간을 내서 여기서 그냥 4시간 무슨 즐기고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생활에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명상을 하는 사람은 계속 사티를 하면 할수록 적당히 거리두는 좋은 업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적당히 거리두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너무 친구나 부모 자식 간에 가까이 하거나, 뜻대로 안 되면 야 가버려, 원수를 삼거나 이러지. 적당히 부부 사이에서나 자식 부모 사이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적당히 거리둔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각자의 자유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지. 그죠? 너무 딱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불각은 불가원. 그러니까 명상을 제대로 하게 되면 또 이제 기준이 그거야. 너무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고 너무 멀리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자유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거 숨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이해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몸과 마음을 최대한 릴렉스하고, 턱을 약간 당기면 척추가 바로 섭니다.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는 듯이 내 몸을 관찰해 봅니다. 머리털, 눈썹, 온몸에 털을 관찰합니다. 오른손 엄지손톱, 둘째 손톱, 셋째 손톱, 넷째 손톱, 새끼손톱, 왼손 엄지손톱, 둘째 손톱, 셋째 손톱, 넷째 손톱, 새끼 손톱, 오른발 엄지발톱, 둘째 발톱, 셋째 발톱, 넷째 발톱, 새끼 발톱, 왼발 엄지발톱, 둘째 발톱, 셋째 발톱, 넷째 발톱, 새끼 발톱, 이빨, 온몸의 피부, 피부 밑에 근육,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 온몸의 해골, 골수, 콩팥,
심장, 간장, 허파, 큰 창자, 큰 창자 내용물, 작은 창자, 작은 창자 내용물, 위장, 위장 내용물, 가래, 온몸의 혈액, 땀, 눈물, 콧물, 침, 뼈와 뼈 사이의 관절액, 방광과 오줌, 뇌, 자,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이완됐습니다.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내가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둬도 숨을 쉽니다. 나는 관찰자로서 콧구멍 입구에서 들고 나는 공기 흐름을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건 아니지만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올 때 들숨이라고 이름 붙여보고 숨이 나갈 때 날숨이라고 이름 붙여봅니다. 들숨, 날숨. 들숨과 날숨에 번호를 붙여봅니다. 하나, 둘 들이쉬고 하나, 둘 내쉬고.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자, 이번에는 번호 붙이기나 이름 붙이기를 떼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들숨은 시원하고 빠르고 건조합니다. 날숨은 덥고 느리고 습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숨과 날숨에서 알아지는 것을 세밀하게 그러나 힘주지 말고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에는 그 알아차림을 가만히 귀 쪽으로 가져가 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귀가 열려있는 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알아차림을 내 몸의 촉각으로 가져가 봅니다. 내 머리 부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촉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가려움일 수도 있고 간지러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느낌, 그 변화를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에는 내 몸통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가슴과 등과 배와 허리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엔 왼쪽 팔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오른팔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엉덩이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왼 다리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오른 다리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알아차림을 가만히 마음 쪽으로 돌려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 안에서 어떤 느낌, 생각, 후회, 걱정, 어떤 느낌 또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나 생각을 호흡이나 소리를 알아차리듯이 하나의 대상으로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이나 소리나 촉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것들이 대상이듯이 느낌이나 생각이나 후회도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역시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자, 느낌이나 생각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 관찰로 돌아가 봅니다. 호흡은 항상 그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호흡을 마음이나 소리나 촉각을 알아차리듯이 있는 그대로 가볍게 만들어내지 말고 수동적으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내 6가지 감각기관, 내 온 세상을 활짝 열어두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강하게 알아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존재해 봅니다. 자,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